자, 화학변화 첫 번째 단원이 산화와 환원입니다. 이 산화-환원 반응은 전체 화학 반응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걸 찾기가 힘들 정도로 대단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실제로 화학 반응에서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좀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일단 산화-환원 반응. 산화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산소와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이에요. 산소와 화합하는 반응을 줄여서 산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환원은 거꾸로예요. 환원이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원상태로 되돌린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가 산소와 화합물,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산화라고 얘기를 해주면, 환원은 물질이 산소를 얻었다가 다시 잃는 반응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환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산화구리가 탄소랑 반응을 하게 되면은 산화구리에서 떨어진 산소가 탄소랑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탄소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가 됩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고,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붉은색의 금속 구리로 되돌아가는 반응. 예, 이게 바로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반응에서도 본 것처럼 어떤 특정 물질이 뭘 잃어버렸어요? 산소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물질은 산소를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잃어버렸으면은 누군가는 얻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환원 반응은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성을 가지게 돼요. 즉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산소를 잃은 물질이 있으면 얻은 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 이때 보면은 잃은 산소 원자의 개수하고 다른 물질이 얻은 산소 원자의 개수가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 화학 반응의 기본 법칙인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을 할 때 산소의 이동만 가지고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산화환원 반응이 맞기는 한데 산소를 굳이 얻거나 잃지 않더라도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는 거는 좀 좁은 개념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게 바로 뭐냐면은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을 할 때는 산화는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에 해당이 돼요. 우리 앞에서 화학 단원 할 때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린다. 그럼 보통은 전자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돼요? 양이온이 되는 반응이죠. 그렇죠? 양이온이 형성이 될 때는 보통 전자를 잃어버렸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환원은 반대로 물질이 전자를 어떻게 되는 반응이에요? 얻는 반응이에요. 그럼 보통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요? 네, 음이온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원자만 전자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쵸? 원자만 전자를 잃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온이 전자를 잃을 수도 있고 이온이 전자를 얻을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마그네슘하고 구리 이온하고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는 뭐랑 반응한 거예요? 금속 원자고 하나는 금속 이온이랑 반응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됐어요?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금속 구리 이온은 뭐가 됐어요? 전자를 얻어서 금속 구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자를 잃은 물질은 마그네슘이고, 얘는 그래서 무슨 반응이 일어났고? 산화 반응이 일어났고,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금속 구리가 되면서 뭐가 됐어요? 환원 반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보면은 마그네슘이 잃은 전자는 몇 개를 잃었어요? 마그네슘 2가 양이온 된 걸로 봐서는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렸습니까? 2개의 전자를 잃어버렸고, 그 구리 2가 양이온이 금속 구리가 되면서 몇 개를 얻었어요? 전자를? 2개를 얻게 되겠죠. 그쵸? 자,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에서도 보면은 잃은 전자의 개수와 얻은 전자의 개수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학 기본 법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볼 때도 잃은 산소의 원자 개수하고 얻은 산소의 원자 개수가 어땠어요? 서로 같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질량 거의 없고, 이 경우는 전하량이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하량이 이동을 해서 잃은 전하량이 얼마예요? 전자 2개고 얻은 전하량도 몇 개입니까? 전자 2개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즉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는, 즉 잃은 전자의 개수하고 얻은 전자의 개수가 어떻다? 서로 같다. 그래서 총 이동한 전하량이 어떻다? 같다 라고 하는 전하량 보존이 항상 성립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주기율표 배울 때 보면 무슨 원소랑 무슨 원소가 있었어요?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주기율표상에서 봤었을 때. 자, 그런데 금속 원소들은요, 보통은 전자를 잘 잃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잘 얻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라는 소리는 이온이 잘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줘도 돼요. 저렇게 이온을 잘 형성을 해서 화합물을 잘 만들어낼수록 뭐가 큰 거다? 반응성이 큰 거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특히나 그래서 요 이제 금속 원소가 반응성이 큰 순서대로 정리를 해 놓은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금속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금속의 이온화 경향, 이거 순서대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자,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납, 그 다음에 수소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자, 이게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에요. 순서대로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얘는 금속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수소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얘네들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요. 그리고 앞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이 구리, 수은, 은, 백금, 금이에요. 얘네들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요. 작아요. 그래서 요 앞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잃어서 양이온 형성이 잘 돼요. 즉 앞쪽으로 있을수록 무슨 반응이 잘 일어나요?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뒤에 있을수록은 뒤로 갈수록 무슨 반응이 잘 일어나요? 환원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크면 클수록 전자를 잘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산화가 잘 되려고 하는 경향이 크고, 반응성이 작을수록 전자를 잘 얻어서 환원이 되려고 하는 반응성이 큰데, 그래서 요 반응을 보게 되면요, 자,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이라고 봅시다. 여기서 질산은 수용액이면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이 어떻게 존재해요? 떨어진 금속이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질산은 수용액은 AgNO3라고 하는 질산은이라고 하는 물질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뭘로 떨어져요? 은이온이랑 이렇게 질산이온으로 이온화가 돼요. 이 상태에서 뭘 집어넣은 거예요? 금속 구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은하고 구리하고 누가 더 반응성이 커요? 구리하고 은하고 누가 커요? 구리가 커요. 그러면은 구리가 반응성이 은보다 크니까 구리가 뭐가 돼야 돼요? 산화가 돼야 돼요. 근데 구리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은 뭐가 돼요? 이가 양이온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금속 구리가 뭘로 변했어요? 금속 구리가 이가 양이온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자가 몇 개 떨어졌겠어? 여러분들? 이가 양이온 됐으니까 2개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잃은 전자 개수하고 얻은 전자 개수가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자 2개를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받는 거예요? 은이온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은은 몇가 무슨 이온이에요? 1가 양이온이에요. 그럼 1가 양이온은 전자를 몇 개 받을 수 있어요? 2가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린 거예요? 2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1가 양이온이 환원되려면 전자를 몇 개 받을 수 있어요? 1개까지밖에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1개를 잃어버려서 뭐가 된 거니까? 1가 양이온이 된 거니까. 그러면 전자를 1개밖에 못 받으니까 전자 떨어진 게 몇 개예요, 지금? 2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1가 양이온이 몇 개가 반응한 겁니까? 2개가 반응한 거예요. 왜? 떨어진 전자 몇 개를 받기 위해서? 2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구리 1가 양이온이 몇 개 2가 양이온이 몇 개 생기고요? 1개가 생기고, 은 1가 양이온이 몇 개가 없어진 겁니까? 2개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전자를 잃어버린 구리는 뭐가 된 거고요? 산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전자를 얻은 은은 뭐가 된 거예요? 환원이 되었다 라고 보는 거고, 이때 이동한 전자 개수는 총 몇 개가 이동을 했다? 2개가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이 화학 반응에서 앞에 써 있는 게 뭐예요? 개수예요, 개수. 자, 지금 반응 전에는 총 이온 개수가 몇 개였어요? 구리는 금속 상태니까 1가 양이온이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응이 끝나고 나서는 누가 이온 상태예요? 구리가 이온 상태죠. 구리 이온이 몇 개 생겼어요? 1개 생겼죠. 개수 앞에 써 있는 게 개수가 없으면 1이에요. 그러면은 반응 전에는 이온 개수가 몇 개였는데? 2개였는데 반응이 끝나고 나서는 이온 개수가 몇 개가 됐습니까? 하나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이온 개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은이온은 무색이에요. 그래서 반응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색인데, 구리가 이온이 되면은 구리 이온은 물에 녹아서 무슨 색깔이 나오냐면은 푸른 색깔이 나와요. 구리 이온은 푸른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용액의 색이 어떻게 돼요? 점점 푸른색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은이온하고 구리이온하고 있어서 질산은 여기서 반응을 안 해요. 그냥 전자를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이온화 경향표에서 봤었을 때 구리의 반응성이 누구보다 큽니까? 은보다 크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성이 큰 금속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산화가 돼야 되니까 구리가 은보다 반응성이 커서 구리가 뭐가 돼요?
구리 2가 양이온 되면서 전자가 몇 개 떨어져? 2개가 떨어져요. 그럼 떨어진 전자를 누가 받아야 돼요? 은이온이 받아야 되는데 은이온은 1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전자를 몇 개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어? 1개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전자 2개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은이 몇 개가? 은이온 2개가 전자 2개를 받아서 금속 은 원자 2개가 석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잃은 전자와 얻은 전자 개수가 같고, 따라서 반응 전에는 구리 이온 개수는 하나가 늘어날 때 은 이온 개수가 몇 개가 감소해요? 2개가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이온 수는 어떻게 된 거다? 감소를 하게 된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다르게 반응을 했으면 보세요. 묽은 염산하고 아연이 반응을 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묽은 염산하고 아연이 반응을 한 경우를 보게 되면은 아연은 하고 그러면은 묽은 염산은 HCl이에요. HCl은 물에 녹아서 어떻게 돼요?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연하고 묽은 염산에 들어있는 수소하고 반응성이 누가 커요? 수소하고 아연하고. 아연이 크죠? 그죠? 이 이온화 경향 도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보다 누가 커요? 아연이 크다란 말이에요. 그럼 둘이 같이 있으면 누가 산화돼요? 아연이 산화가 되고 수소가 환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아연은 안정한 이온이 됐었을 때 뭐가 돼요? 2가 양이온이 돼요. 그러니까 전자 몇 개 잃어버린 거예요? 2개를 잃어버린 거고, 잃어버린 전자 2개를 누가 받아야 돼? 수소가 받아야 돼요. 수소 이온이 받아야 되는데 수소는 몇 가 양이온이에요? 1가 양이온이니까 따라서 전자 몇 개 받아야 돼요? 2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2개의 수소 이온이 전자 2개를 받아서 뭐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H2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반응 전에는 총 이온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였죠. 반응이 끝나고 나서는 이온 개수가 몇 개예요? 1개죠. 이 경우도 이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봤었을 때 내가 이거를 정확히 모르겠어. 이거를 아직 덜 외워서 모르겠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어떤 원자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게 더 반응성이 크고 산화가 될 건지를 어떻게 판별해 주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하고 B 양이온하고 반응을 했는데 반응이 안 일어났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C하고 B하고 반응을 했는데 이 경우는 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이 경우는 반응이 안 일어났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B, 이가 양이온은 환원됐고 C는 산화됐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반응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뭐로 존재하는 게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게 반응성이 큰 거예요. 화살표 오른쪽 반응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게 반응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반응성이 큰 누가? B가 무슨 상태? 전자를 잃어버린 이온 상태잖아요. 산화가 된 상태니까 얘가 더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보면은 C가 산화가 됐어요. 반응이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얘가 이가 양이온으로 변했고 얘는 전자 2개를 받아서 금속으로 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끝난 다음에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게 누구예요? C죠. 그러니까 C가 반응성이 어떻다? 더 크다.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게 무조건 무슨 상태로 존재하려고 한다? 이온 상태로 존재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얘도 이온이 줄어드는 반응이었는데 이온이 늘어나는 반응도 있어요. 이제 어느 경우에 이온이 늘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자, 알루미늄하고요. 알루미늄 3가 양이온하고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집어넣으면 반응성이 누가 커요?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산화돼야 돼요? 마그네슘이 산화가 돼야 돼요. 근데 마그네슘은 이온이 되면은 몇 가 무슨 이온이 돼요?
Mg 이가 양이온이 돼요. 그럼 전자 몇 개 떨어져?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됐으니까 전자가 몇 개 떨어져요? 2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전자가 2개가 떨어졌으면 알루미늄도 전자를 몇 개 받아야 돼요? 2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몇가 무슨 이온이에요? 3가 양이온이죠.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이니까 얘가 환원되려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해? 산화되면서 얘는 2개 나왔지만 얘는 환원되려면 전자가 몇 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전자 개수는 2개지만 얻어야 되는 전자 개수는 3개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잃은 전자 개수하고 얻은 전자 개수가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최소 공배수로 맞춰줘야 돼요. 그럼 최소 공배수가 얼마나 돼? 3과 2니까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6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가 반응을 하는 거죠. 3개가 반응을 하면 총 전자가 몇 개가 떨어져요? 6개가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전자를 몇 개 받아야 돼요? 6개를 받아야 되죠. 6개를 받으려면 얘는 얼마? 2개가 반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을 해주면 되죠. 그럼 6 플러스 6 플러스 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환원되는 알루미늄이 몇 개? 2개가 이렇게 환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 봐봐.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온 개수가 몇 개였어요? 2개. 근데 반응이 끝나고 나서는 이온 개수가 몇 개 됐어요? 3개 됐죠. 이 경우는 이온 개수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그죠? 아까는 봐봐. 반응 전에 이온 개수가 몇 개였어? 2개였죠. 근데 이온 반응 끝나고 나서 하나죠. 근데 여기선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2개였는데 3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이온 개수가 늘어났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환원되는 거는 몇가 무슨 이온이에요? 1가 양이온이죠. 산화되는 거는 2가 양이온이죠. 산화되는 이온의 전하량이 크면은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온 개수가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산화되는 이온은 2가고 환원되는 게 3가죠. 이게 산화되는 게 환원되는 것보다 이온의 전하량이 어떻게 돼요? 작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온이 어떻게 돼요? 늘어요. 그래서 환원되는 금속보다 산화되는 금속의 이온의 전하량이 작으면 이온수가 어떻게 되고? 늘어나고 환원되는 금속보다 산화되는 금속의 전하량이 크면은 이온 개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온의 개수 변화도 자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 요 표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걸 외워놔야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앞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고 산화가 돼버리면 다른 물질은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됩니다. 즉, 두 반응은 항상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질량 보존과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성립을 하게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반응 중에 어느 게 있느냐 봅시다. 광합성 반응하고 세포호흡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둘 다 여러분들 보면 광합성은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본다면은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건데 보면은 광합성 반응이나 세포호흡 반응이나 둘 다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광합성 반응하고 세포호흡 과정 보면은 보세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 6개하고 물 6개를 재료로 해서 포도당 하나랑 산소 6개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잖아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런데 호흡 반응을 보면은 포도당에다가 산소 6개를 붙여서 이산화탄소와 물 6분자로 분해를 하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합성 반응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주면 돼요? 거꾸로 해주면 무슨 반응이 돼요?
호흡이 되죠. 반대로 화살표를 반대로 해주면 호흡의 반응을 반대로 해주면 뭐가 됩니까? 과합성이 되죠. 그러니까 정반응이 산화 환원 반응이면 역반응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 호흡으로 외우는 게 좀 더 편해요. 자, 보자. 포도당이 산소를 얻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럼 포도당은 뭐가 됐어요? 산화가 된 거죠. 이산화탄소로. 그렇죠? 그러면은 산소는 뭐가 되었다? 환원되었다. 그럼 거꾸로 역반응에서는 물이 뭐가 돼야 돼요? 산화가 되는 거고, 예, 이산화탄소는 뭐가 되는 겁니까? 환원이 되는 겁니다. 한 반응만 외워놓으면 거꾸로 갈 때는 반대 반응에서는 산화가 뭘로 바뀌고 환원으로 바뀌고 환원이 산화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합성, 그리고 포도당을 산소로 분해하는 세포호흡, 둘 다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된다?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한 반응만 외워주시면, 예, 거꾸로 가는 반응이, 예, 해당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광합성이 자연 역사에 가져온 변화는 우리 앞에서 그 지압 탄원 할 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었지만은 원시 바다에서 남세균이 최초로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충분히 증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산소 농도 증가로 인해서 결국에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오존층이 생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존층이 생성이 되어서 결국에는 뭐가 출현하게 됐습니까? 육상생물이 출현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산소가 생기다 보니까 산소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예, 유산소 호흡을 하는, 예, 생물들, 호기성 생물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고 난 흔적, 남아있는 흔적이 바로 화석이 뭐가 돼요? 앞에서 했던 스트로마 톨라이트가 바로 저 남세균의 흔적 화석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철의 재련 봅시다. 자, 금속을 재련한다라고 하는 거는 암석, 광물 상태에 있는 철광석으로부터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무슨 상태로? 예, 금속 상태로 순수한 우리의 목적 금속을 얻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재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철의 재련은, 철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 뭘로 존재하냐면 산화철이라는 걸로 존재해요. 보통 철광석에 붙어있는 철이 Fe2O3나 Fe3O4와 같은 적철석이나 자철석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얘네들이 앞에서 했던 광물인 SiO2, 암석하고 같이 붙어서 철광석이라고 하는 걸로 존재를 하게 돼요.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저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순수하게 뭐만 얻어내야 돼요? 철만 얻어내야 돼요. 그럼 철광석에서 뭘 떼내야 돼요? 바로 산소를 떼내버려야 우리가 순수하게 뭘 얻어낼 수 있어요? 철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어내는 곳이 어디예요? 제철소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 같은 데서 바로 저 반응을 통해서, 예, 철을, 예, 얻어내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이 바로 무슨 반응이냐면은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어내서 순수한 철을 얻어내는 과정이 바로 철의 재련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일단은 용광로 안에, 예, 용광로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산화철의 주성분인 철광석, 그러니까 요거랑 SiO2가 붙어있는 철광석과 코크스는 뭐냐면 순수한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 숯이에요. 숯 같은 게 코크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도 집어넣냐면 원래 탄산칼슘도 집어넣어요. 탄산칼슘, 석회석도 함께 집어넣고 가열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용광로는요, 닫아놓은 상태에서 열풍을 가해요. 뜨거운 공기를 계속 가해서 안을 달궈주게 되는데, 그러면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요? 연소가 일어나요.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연소를 완전 연소라고 하고요. 산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연소를 불완전 연소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보통 그름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탄소가 완전 연소가 되면은 뭐가 생성이 되냐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요. 그런데 얘가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은 코크스가 산소랑 결합해서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일산화탄소는 독성 가스예요. 저게 원래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해서 하나 부족한 일산화탄소가 되면은 쟤는 무슨 성질이 굉장히 강하냐면은 산소랑 결합하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불안정해져서. 만약에 저 일산화탄소 가스를 사람이 마시면 보통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왜 질식사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산소 운반 누가 해요? 우리 몸에 있는 혈액에서 누가 해요? 산소 운반을? 누가 해요? 적혈구가 해요. 적혈구가 산소를 네 분자를 결합을 해서 운반을 하는데, 그 적혈구가 운반하는 산소를 일산화탄소가 싹 다 어떻게 돼요? 뺏어가요. 그러면 뺏어가 버리면 어디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요?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하고 우리 몸의 전체 세포로 공급되는 산소 자체가 부족해 버려요. 그래서 질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지만 화재가 나거나 했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한다라고 하는데, 그 질식하는 게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그리고 왜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뭐가 있어요? 번개탄 피우거나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 번개탄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뭐가 나와요?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그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 질식 상태에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얘 일산화탄소를 철광석이랑 같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얘가 산소를 뺏어오는 성질이 대단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광석에 붙어 있는 산소 세 분자를 일산화탄소가 원자 세 개를 떼와요. 그러면서 뭘로 변해요? 이산화탄소로 변하고, 여기 있는 철광석은 뭐가 되냐? 순수한 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뻘건 뭐가 나와요? 쇳물이 나오죠. 그 쇳물이 바로 이 철광석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서 처음 얻어내게 되는 선철이라고 하는 붉은색 철의 액체 상태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석회석 넣어준다고 했는데, 이 석회석은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이것도 무슨 반응이야? 산화환원 반응?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석회석은 넣어주면 산화칼슘이 저 뜨거운 공기에 의해서 가열이 돼버리면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열분해가 일어나게 돼요. 뜨거우니까.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 아니에요.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산화칼슘이 누구랑 결합하냐면 이 철광석에 붙어있던 암석 성분인 SiO2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CaSiO3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얘가 뭐냐면 슬래그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왜 넣어주냐면 일종의 불순물이에요. 예, 이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넣어준다? 탄산, 칼슘을 넣어주게 되고요. 이 두 반응 다 산화환원 반응 아닙니다.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철광석으로부터 산소를 떼내는 이 반응만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인류가 철을 얻어내면서 무기, 농기구 등을 만들어서 철을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철기 시대에 열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예요? 고조선. 네, 이때가 철기 시대를 얻었고 인류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바로 뭐예요? 연소예요. 연소. 산소랑 어떤 물질이 급격하게 결합하는 빠른 산화 반응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연소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석 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되고, 왜 그러냐면은
연소 생성물이 타는 물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탄소가 포함되어 있죠.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연소됐을 때 뭐가 생겨요?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그리고 수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연소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면서 연소 과정에서 다량의 뭐가 발생이 돼요? 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인 석탄으로 증기기관을 가동시키면서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산업혁명은 인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게 되었죠.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자본가 계급이 나타나기도 됐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인류의 삶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소 연료전지, 정확하게는 수소 산소 연료전지인데, 이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도 뭘 이용하냐면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을 해요. 여러분들 이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건전지 보통 배터리나 건전지도 다 무슨 반응을 이용해요?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을 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지나 화학전지나 마찬가지,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플러스 극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연료전지를 보면은 수소 연료전지, 정확하게는 수소 산소 연료전지라고 하는데,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하면은 물이 생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극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면 수소를 공급을 해요. 수소 분자 두 개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극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수소 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플러스 극에다가는 뭘 집어넣냐면 산소를 집어넣어요. 산소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던 요 수소 이온과 여기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여기서 결합을 하면서 바로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응을 합쳐주면 결국에는 이 반응이에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연료전지는 굉장히 뭐가 크냐면 에너지 효율이 큰 전지예요. 수소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이 매우 큰 전지에 해당이 돼요. 큰 발전 방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소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우주 왕복선 또는 우주 정거장 이런 데 소규모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부수적으로 뭐가 생겨요? 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 물은 다시 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식수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도 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 전지들, 건전지들은 다 무슨 반응을 이용한다?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개념 쏙쏙 풀이 해봅시다. 자, 1번은 뭐예요? 산화, 그다음에 환원.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하고요. 자, 뭘 하는 생물의 출현으로? 광합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되는 반응은 산화. 그 다음에 여기는 환원. 이렇게 되고, 구리가 이가 양이온으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 산화. 얘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니까 환원.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자,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 보면은 산화구리 가루 6g 하고요, 탄소 가루 1g을 고르게 섞어서 시험관에 넣는데요.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실험관을 가열하면서 석회수의 변화를 관찰한다. 여러분들 석회수는 뭘 검출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석회수는 수산화 칼슘의 포화 수용액이에요. 이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예,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흰색 앙금이 생겨요. 그러면서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산화구리랑 탄소가루를 넣고서 가열을 해주면 반응이 어떻게 돼요? 산화구리 CuO에 탄소가루를 넣고 가열을 해주면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얘는 산소를 잃고 탄소는 산소를 얻겠죠. 그러면서 뭐가 생성이 돼요? 얘가 뿌옇게 흐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려면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산소 원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2. 이렇게 붙으면 이산화탄소가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서 뭐가 떨어져서 뭐가 돼요? 금속 구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리는 원래 금속 상태였을 때는 금속 구리가 되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근데 산소랑 결합한 산화구리 자체는 무슨 색이냐면은 얘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색깔 변화를 통해서 가열하기 전에는 검정색이었는데 가열한 후에는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석회소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로 봐서는 뭐가 생겼다?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확인 문제에 보면은 탄소는 산화됐죠. 틀렸고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틀렸고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로 봐서는 이산화탄소가 생긴 거 맞고 반응 후 시온간에 생성된 붉은색의 고체는 금속구리 맞고요. 산화구리에서 자 보면은 얘는 산화구리 상태에서 구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산화구리는 뭐가 됐어요? 산소 잃어버렸으니까 환원됐죠. 환원됐었으면 전자를 어떻게 된 거예요? 전자를 얻었다. 그 다음에 탄소는 뭐가 됐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됐죠. 그럼 얘는 산화가 됐으니까 얘는 전자를 어떻게 되죠?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산화구리에서 탄소로 전자가 이동을 한 게 어떻게 돼요? 산화구리에서 탄소로 전자가 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전자를 얻은 애가 누구예요? 응? 산소는 누구에서 누구로 간 거예요? 산화구리에서 산소가 탄소로 가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산소로 물어봤잖아요. 산소 잃어버렸고 산소 얻었으니까 얘는 산화되었다. 예,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번. 자, 석회소가 뿌옇게 흐려진다. 맞아요. 시험관 속에 붉은색 물질, 구리가 생성이 된다도 맞고요. 시험관 속에서 산화 반응만 일어난다. 산화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죠. 항상 동식성이니까 3번. 그 다음에 3번은 이게요. 불꽃을 만들면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있어요. 겉불꽃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바깥에 산소가 이렇게 충분하기 때문에 산소랑 잘 붙어요. 그래서 겉불꽃을 산화불꽃이라고 하고요. 속불꽃은 안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원불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겉불꽃에 넣으면은 보통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속불꽃에 집어넣게 되면은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가지고 오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붉은색의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의 겉불꽃 속에 넣고서 가열했더니 검게 변했다. 그러니까 구리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산화구리가 만들어진 거고 속불꽃에서는 산화구리가 거꾸로 붉은색의 금속구리와 산소로 나눠지는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구리는 산화가 되었다. 가에서 맞죠? 나에서 검은색 물질은 산소를 잃어서 환원이 되니까 붉은색의 금속구리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나 나에서 나 둘 다 산소의 이동이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 맞는 겁니다. 되겠죠? 겉불꽃, 산화불꽃, 속불꽃은 환원불꽃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은 내시탄탄, 3번. 자, 다음에 2번은 기억은 뭐예요? 산화. 산소를 얻었으니까. 다음에 니에는 환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3. 다음에 4번.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혼합해서 시험관에 넣고 가열하였더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대요. 그러니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는 소리는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했다는 소리고 여기서 산화구리 CuO와
탄소가 반응을 해서 CO2가 생성이 되면서 구리가 환원이 된 거죠. 따라 이 반응의 생성물은 이산화탄소다. 생성 과정을 산소의 이동과 관련해서 써주면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버려서 뭐가 됐고요? 환원이 되었고,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뭐가 되었다? 이산화탄소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은 4번, 7번에 4번, 그 다음 8번은, 자, 질산은 수용액에 마그네슘판을 넣었더니만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누가 반응성이 더 컸다? 마그네슘이 은보다 반응성이 더 큰 거죠. 따라서 마그네슘, 질산 은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질산은 반응 안 해요. 그냥. 네. 자, 화학 반응식. 그럼 마그네슘이랑 누구랑 반응한 거예요? 은이온이랑 반응을 한 건데, 반응을 했는데 마그네슘은 이온이 되면 Mg 뭐가 돼요? 이가 양이온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Mg 플러스가 되고, 은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전자를 얻어서 석출이 돼야 돼요. 근데 전자 몇 개 잃어버렸어요? 2개 잃어버렸죠. 그럼 얘도 몇 개 받아야 돼? 2개 받아야 되는데 1가 양이온이니까 2,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그네슘은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 은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 환원 반응이 일어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참고로 여러분들, 이 마그네슘 이온은 녹아서 어디로 나가요? 요 수용액 속으로 여기 녹아 들어가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은은 석출돼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그네슘 판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달라붙어요. 석출되면. 알겠죠? 금속판에는 달라붙습니다. 밑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9번에 2, 10번에 3, 11에 1, 12에 4, 13에 3, 14에 3, 15에 4, 16에 5번이에요. 자, 질문. 7번. 또 있어요? 7번. 자, 푸른색의 황산구리 수용액. 왜 저게 푸른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황산구리는 원래는 CuSO4인데 얘가 이온화가 돼서 이 상태로 이온화가 돼요. 그러니까 구리 이온 때문에 무슨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푸른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황산 이온은 그냥 그대로 있고, 여기서 마그네슘 판이 산화돼서 뭘로 바뀌었어요? Mg? 이가 양이온으로 산화가 됐고, 구리는 환원이 돼서 마그네슘 판에 달라붙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그네슘이 구리 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마그네슘은 이가 양이온이 됐고 구리가 석출되었다. 얘는 보면은 이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하나 생길 때 하나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전하량이 둘이 똑같기 때문에. 자, 수용액의 푸른색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리 이온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요, 줄어요? 구리 이온이 자꾸 뭘로 변합니까? 금속? 구리로 변하죠. 그러니까 구리 이온이 줄어들게 되니까 푸른색은 점점 옅어지는 게 맞고요.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마그네슘에서 구리 이온으로 갔다. 예, 맞아요. 수용액수 양이온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 반응 전에 몇 개였어? 1개. 반응 끝나고 나도 몇 개? 1개. 같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양이온수는 어떻다? 일정하다. 전하량이 같은 이온이 없어지고 생기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산화된 이온수와 환화된 이온수가 똑같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이온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의 전하량을 확인해서 이온수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8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8번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랑 뭐랑 반응했어요? 은이랑 반응했잖아요. 이 경우는 보면은 마그네슘이랑 은 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이거는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생기고 은이 2개가 석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온수가 어떻게 변했어? 반응 전에 이온수 몇 개였어요? 2개. 반응 끝나고 나서 몇 개? 1개. 이 경우는 이온수가 어떻게 돼? 감소했죠. 근데 아까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가 이가끼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온수가 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질문. 16번까지 질문. 없어? 없으세요? 자, 그럼 뒤에 1등급 도전은 1번에 1, 2번에 3, 3번에 2, 4번에 3이에요. 자, 질문. 3번. 자, 봅시다. 3번. 질산 은수용액에다가 철못을 넣었을 때 아까 선생님이 반응성, 이온화 경향성 반응성에서 보면 누가 누구보다 반응성이 커요? 철이? 은보다 반응성이 크죠? 한참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응성이 큰 게 뭐가 된다고 했어? 선생님이? 산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일가 양이온 은하고 철하고 반응해서 은이 2개가 석출되고 철 이가 양이온이 하나가 생기게 됐어요. 따라서 이온수는 어떻게 됐어요? 반응 전에 몇 개? 2개. 반응 후에 1개. 그쵸? 그럼 이온수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산화된 이온은 어떻게 돼요? 수용액 안으로 이게 녹아 들어가요. 그럼 환원된 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달라붙어요. 원래 산화된 금속판에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 철에서 철 이온 하나 빠져나갈 때 은이 몇 개 달라붙었어요? 2개가 달라붙었죠. 근데 봅시다. 원자 1개의 평균 질량이 은이 철보다 크대. 그러면은 야, 철 하나 떨어져 나가고 은 하나 붙으면 질량이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철 하나가 은 하나보다 가볍잖아요, 지금. 원자 1개 질량이 은이 철보다 무겁다고 했잖아. 그럼 철 이온이 하나 산화돼서 떨어져 나가고 은이 하나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철못의 질량은 늘어요, 줄어요? 늘죠. 근데 지금 몇 개가 붙었어? 1개가 아니라. 당연히 더 늘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씩만 교환이 돼도 늘어나야 되는데 2개가 붙었단 말이에요. 전하량 보존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늘어나게 돼요. 요거는 예전에 교육과정 개정 전에 화학 1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 당시 수능에서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전 문제는 나중에 내신도 그렇고 아마 수능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유형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질산 이온은 여기서는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났죠. 참고로 안에 들어는 있는데 이렇게 질산 이온처럼 아무런 반응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온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네. 자, 못의 질량은 증가한다. 예, 맞죠? 지금. 그지? 그 다음에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됐어요? 2개 있다가 하나 됐으니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돼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물어보죠. 이온수를. 그지? 그러니까 문제 나오겠지. 그러니까 2번이죠. 또 있어요? 질문? 없어? 네. 자.